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그 우중문, 여수장 우중문시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다시 조금 더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고시 중에서 이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장 우중문시는 제일 오래된 시이죠. 여수장, 수나라 장수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인데, 사실 이 당시 그 역사 시간에는 이 우중문에게 보내는 시를 보고 읽고 우중문이 속았다는 걸 깨닫고 후퇴를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보다 보면 참 웃기는 역사예요. 엉터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우중문이 이 을지문덕 장군하고 전투를 하기 전에 그 별동대를 수양제가 먼저 보냈습니다. 수양제가 먼저 보내서 평양성 근처로 보내서 나중에 우중문이 30만 군대를 이끌고 오면은 그때 두 군대, 수군하고 우중문이 보낸 육군이 그 네호아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쪽이 가지고 있는 그 보급 물자로 재충전한 이후에 평양을 공격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네호아가 이 고곤무라는 사람의, 고곤무라는 그 장군, 그때 당시 왕의 그 동생이었던 고곤무의 작전에 말려 들어가서 완전히 천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중문이 평양선 근처까지 왔다가 아무런 보급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전투를 진행할 수 없어서 다시 후퇴한 건데, 이거를 우리 역사는 상당히 왜곡을 시켜버렸어요. 물론 을지문덕 장군의 어떤 공적을 띄우기 위해서 을지문덕 장군의 어떤 그 훌륭한 어떤 전승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숨어있는 그 고곤무 장군의 승전 기록을 완전히 거의 빼버리고 알려주지 않는 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기승전결로 판단을 하고 그런 식으로 역사를 배워야 요즘도 우리가 어떤 사건을 대할 때 제대로 배울 수가 있는데, 알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과거 역사에서 싹 어떤 부분은 빼버리고 다른 부분만 가르쳐 버리면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게 되겠죠. 참 그런 게 안타깝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러면 우리 한번 이제 우중문시를 한번 문법적으로 볼까요? 여기서 신책, 구, 천문. 여기서는 신책이 주어가 됩니다. 주어, 구가 동사, 전문이 목조가 되죠. 우리가 그 한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글하고 차이는, 우리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또는 주어, 목적어, 동사인데 우리 한국어에서는 보통 서술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식으로 어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자는 영어하고 비슷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식으로 나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한문에 대해서 박학한 어떤 좀 다소 부족하더라도 쉽게 그 어떤 그 한시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여기 또한 그 묘산도 묘산, 구, 지리, 이것도 똑같은 스타일이에요. SVO. 근데 글자가 대칭이 되어버리죠. 신비로운 책략. 그 신이라는 글자는 신비롭다는 뜻의 형용사로 되면서 이 명사를 수식해 주죠. 묘산도 묘한 계산, 묘한 계책,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서 이 산자를 수식을 해주죠. 형용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요 자체가 명사구가 되어버려요. 신책이 명사가 되면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책, 구천문. 그래서 해석은 신기한 신비로운 책략은 천문,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하늘의 이치, 지리, 그 다음에 땅의 이치에
그러니까 이 닿고 이 통했다 이런 뜻이죠. 묘한 계획은 지리에 통했다. 이걸로 딱 보면 천문지리라는 게 옛날 그 을지문덕이 이미 또 장군 아닙니까? 을지문덕 장군이다 보니까 이분이 읽었던 책이 그 손자병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손자병법에 보면은 천문 쓰는 법, 지리 이용하는 법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도 일부러 천문지리를 대비시키면서 야 우중문 너도 손자병법 공부했지? 이러면서 너 그래 손자병법대로 참 신책으로서 잘했고 묘사도 잘했어. 이런 식의 약간 조롱 섞인 어떤 칭찬임도 하면서 조롱 섞인 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승으로 이런 식으로 이건 정확하게 대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대장이라는 거는 한시에서 이 똑같은 명사가 들어갈 때는 명사 위치, 형용사가 들어갈 때는 형용사 위치, 뭐 이런 식으로 동사 들어갈 위치는 동사 위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주 똑같은 스타일의 문장을 이 글자들만 바꿔가지고 대칭을 이루어줬을 때 그걸 대장이라 그래요. 이 한시에서는 그게 참 잘 이루어질 때, 그 기구, 승구 또는 전결할 때, 이 보통 입구 출구라 그럴 때 입구 출구에서 그 대장이 잘 이루어진 시가 아주 그 명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을지문덕 장군의 시는 고시면서도 이 대장이 아주 명쾌하게 이루어지면서 아주 대단한 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승에서, 이건 조금 목조가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게 우리가 통상 영어에서 모르면은 전승에서 공 이것도 명사가 되고, 공이 이미 높았노라, 높았으니,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이건 소수하는 부사가 되고요, 어드버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승과 공, 이거는 같은 예를 들자면 뭐 아이오, 우리가 옛날에 영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하듯이 전승에서 공이 이미 높았으니 지족, 만족함을 알았으면, 여기서는 이제 지가 동사가 되고 지족, 안다, 그러니까 만족을 알았으면, 또는 이제 지족, 만족했으면, 이게 통상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구가 되는 거죠. 부사구가 된다 그러나요? 그래서 원운지, 여기서는 또 너 원한다, 이것도 동사가 되고 원한다. 운지는 돌아서 그치고 돌아가라, 그치고 돌아가기를, 요 자체가 이제 하나의 목조가 되는 거죠. 돌아가기를 바란다, 뭐 이런 식으로. 요 책은 제가 그 한강문학의 올 신년호에 요 내용은 그대로 기재를 해 놨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복잡하게 이렇게 문법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볍게 그냥 취미로 읽는 식으로, 저는 그 시인으로서 접근하는 방식, 그 방식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걸 이제 요 신책 구천문 이거 자체도 여기 조금 틀려요. 보통 2, 3으로 끊어 읽는데 2, 3, 2, 1로 보통 끊으면서 쉬는데, 이건 요 하나가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끊어 읽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경우는 신책 구천문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게 시를 낭독할 때 좋죠. 묘산 궁지리, 전승 공기고, 지족 원운시, 이런 식으로. 이랬을 때 만약에 이제 제가 낭송을 할 때 이걸 이제 성조를 좀 넣어서 본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성조를 그냥 이거 측성, 그러니까 평성, 측성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측성은 높게 발음합니다. 한 톤을 높이고, 평성은 이 일반적인 평평한 평음으로 발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전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단음, 장음, 단음, 장음식으로 읽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읽는 게 신책구천문 묘산궁지리 전승공기고 지족원운질. 이런 식으로 읽는데 조금 감정을 한번 넣어서 읽어볼까요? 그러면 신책 그러니까 신책구천문 하니 묘산궁지리를 전승공기고 하니 지족원운질. 이런 식으로 읽게 됩니다. 만약에 중국 사람이라면은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뒤에 이 음절을 길게 짧게 하는데 아마 이런 식으로 읽는 게 맞겠죠. 센취 지우디엔웬 미안쉔 종디리 정쉔 공지가오 지주위엔윤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중국 사람들도 보면 옛날 그 자기들 창법은 사용하지 않고 보통 그 영어나 이쪽 그 유럽식의 창법들로 많이들 그 시들을 낭독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영어에서 감정을 넣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쉔최추 이게 같은 템포로 하죠. 보통 중국 사람들은 쉔최추디엔웬 묘쉔 종디리 장쉔 공지가오 지주옌윤지.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네요, 발음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조상들이 창으로 읽었다 하면 어떤 식으로 읽었을까요? 우리 이제 좀 약하고 장단을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음조를 주겠죠. 성조로서. 신책구천문 묘산궁지리 전승공기고 지족원운지. 이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요건 약한 거에 약간 평음은 평음으로 낮추고 그 다음에 높이면서 길게 이음 같은 경우 신책하면 신책구천문 묘산궁지리 전승공기고 지족원운지. 보통 이제 그러면서 끄덕끄덕 좌우로 하늘 천 따지 하면서 하듯이 좌우로 흔들흔들 하면서 이제 서당에서 읽었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아들이 이런 그 글을 밤늦은 시간에 슬슬 읽어간다 그러면 참 부모가 이렇게 그 소리를 들으면은 밤에 낭낭하게 자식이 이렇게 이 시를 읽거나 한문을 읽는 거를 이제 들으면은 부모는 참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한시를 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리와 치는 같은 운의 그 측성운이 된다고 보죠. 근데 아무래도 이게 측성운으로 읽다 보니까 조금 좀 아쉬움이 있어요. 뒤에 음악들을 보통 읽을 때는 처음에는 끝에 약간 좀 끝 부분을 높여주거나 이런 걸 주다가 마지막 끝에는 이게 이렇게 평성으로 낮추면서 끝내는 게 일반적인 음악
어떤 그 노래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경우에 그 운을 잡을 때 보통 운을 평성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해봤지만 이 운을 그 측성으로 잡아놨을 경우엔 측성으로 이렇게 높여서 부르니까 뭔가 덜 끝난 듯한 느낌이 있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시에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 을지문덕 장군은 이 측성으로 잡아놓은 것 같아요. 이 우중문한테 보내면서 야, 너 이제 만족했으면 이제 돌아가는 게 어떠냐? 돌아가는 것이 이런 식의 그런 상대방한테 물음 비슷하게 그러려면 원래 그 뒷 글자를 좀 높이잖아요. 물음표 비슷하게 상대방한테 던지는 질문을 던지면서 상대방을 약간 조롱하는 듯한 그런 투기 때문에 거의 여기서는 오히려 측성을 쓴 게 더 맞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제 고시는 아까 처음에 구천문하고 읽었지만 이 세 글자를 구천문하고 비슷하게 읽어가면은 뭔가 아쉬움이 남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절구가 나오는데 절구에서는 이 똑같은 세 개, 평성 세 개를 끝에 쓰면 하산평이라 그래서 절구에서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절구에서는 그 뭐 장조 이렇게 높이고 낮고 측성 평성을 쓰는데 글자 수를 맞추면서 뭐 하산평, 고평 이런 거를 피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처음엔 뭐 한시 쓰기에 보면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처음엔 이해를 못했는데 이걸 만약에 읽어주다 보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나올 때 읽으면은 영 읽히는 게 맞질 않아요. 좀 뭐랄까 뒤끝이 남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 간단하게 그 을지문덕 장군의 그 시를 분석 한번 해보고 고시 분석하고 그 운 잡는 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오온에서는 이제 두 번째 기승결 이 두 군데에서 이제 운을 잡아주고 7원 같은 경우는 기승전, 기승결 이렇게 세 군데를 잡아줘요. 오온에서는 승결, 기승, 승, 결, 전, 결, 승결 두 번째, 네 번째 잡아주고 그러니까 7원은 1, 2, 4로 잡아주지요. 그런 식으로. 자, 그럼 운 잡는 방법하고 간단한 그 분석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그 오온 절구 중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절구인 그 최치원 선생의 고운 선생의 추야우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